오늘은 이스라엘의 목요일 아침이고 우리는 이란 전쟁의 휴전이 시작된 지 24시간 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났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불안해했으니까요. 모든 미군 함정, 항공기, 그리고 추가 탄약과 무기, 그리고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군사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약화된 적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과 파괴는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더 강력한 공격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 수사와는 달리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대한 군대는 무기를 장전하고 휴식을 취하며 사실 다음 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크,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잖아요. 만약 이란이 이 합의나 앞으로 2주 안에 이루어질 합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잠시 멈춘다고 말하는 건 100% 맞는 말이에요. 2주 동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다시 말해서 이란이 진지한 양보를 하고 농축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라는 뜻이죠. 이란에 이미 있는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하는 데 동의하고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데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트럼프가 강조한 부분이죠. 탄도미사일 문제와 대리 세력 문제도 있지만 이란이 진지한 변화를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휴전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지만 명령하면 바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우리가 원하는 합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합의를 얻거나 아니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인데 이란 정권, 즉 아야톨라들과 혁명 수비대, 이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난 40일 동안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것들을 양보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동의할까요? 그들이 약속을 지킬까요?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이슬람주의 정권들은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고 왜 사람들이 불안해했는지예요. 전쟁을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권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매우 불안해했어요. 이제 이란 국민들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남은 혁명 수비대와 포위된 민병대들,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들을 정권 교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들은 시위자들이나 과거에 시위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란 국민들에게 매우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란인들이 동의한다는 말은 멈춰야 해요. 그건 정권의 일입니다. 우리는 정권 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있지만 약하다는 것만 알아요. 우리는 협상 중인 국회의장이 누군지 알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악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유일한 질문은 그들이 트럼프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네타냐후의 눈을 속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미국에 따를 것이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휴전이 보도되었을 때 모든 반 이스라엘 세력과 이스라엘 내 좌파 그리고 민주당, 이란 정권, 파키스탄의 소위 협상가들까지 모두 나와서 레바논도 이 휴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건데 사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어요. 제가 진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처음엔 저도 우리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의 전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네타냐후의 성명을 읽어봤어야 했어요.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휴전을 선언하자마자 네타냐후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그는 이란에 대한 공격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레바논 작전은 계속된다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목표물을 매우 강하게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뭔가에 동의했다가 바로 물러서죠. 그게 그들이 항상 해온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국이 단호하게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니, 레바논은 그 합의의 일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휴전도 만약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에서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벤스 부통령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협상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킬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목표물을 상대로 이미 행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남부 레바논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략적으로 알다시피 교전 수칙이 있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따를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알다시피 그들이 말하자면 머리를 내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전쟁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고 또 그게 레바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티. 우리가 이란과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는 즉시 헤즈볼라와 레바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의 지원 없이는 헤즈볼라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헤즈볼라와 휴전 협정을 맺었다는 걸 잘 모르거나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휴전 협정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와 군대가 헤즈볼라를 통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북부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들은 레바논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협정에 서명했지만 곧바로 위반되었어요. 단순히 헤즈볼라 앞에서 레바논 정부가 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우리가 레바논과는 갈등 없고 헤즈볼라와만 문제 있다고 말해온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해요. 우선 단순히 약한 것만은 아니에요. 레바논은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데도 우리를 공격할 배짱이 있었어요. 그들은 북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있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피소로 갈 시간조차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레바논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대피소에 있어야 해요. 그곳에 갈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파괴됐어요.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고 그런 점은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의 사업체들은 피해를 입었고 이런 상황은 사실상 10월 7일 전쟁 이후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2023년 10월 8일에 개입했어요. 그리고 레바논과 휴전 협정을 맺은 후에도 그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착하게 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휴전 협정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멈추면 그들이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바논 정부가 좋아, 우리는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란 대사는 아니요, 죄송하지만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란 대사조차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그 진영에 속해 있다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헤즈볼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잔인한 이란의 대리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이 모든 게 우리 잘못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전혀 동정심이 없어요. 그런 말도 듣고 싶지 않고요. 우리는 레바논과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레바논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 태도는 좀 다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레바논 정부는 약합니다. 그들은 당신 말대로 이란 대사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레바논 대통령, 외무장관, 총리가 모두 떠나야 한다고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무력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또한 휴전 합의로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를 남부 전역에서 철수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였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국경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난 전투 이후 세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레바논 정부가 약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크 레게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요. 저는 항상 뭔가 변한 게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하려 한 건 이전에 본 적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레바논에 있던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해 모두 떠나야 하고 그들이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 군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처음으로 매우 강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대로 행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잠재적인 우군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수니파 무슬림 공동체, 드루즈 공동체가 그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는 헤즈볼라가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들과 맞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수사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외교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헤즈볼라가 자기 나라에서 사라지는 것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서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행동하고 헤즈볼라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동안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란과의 문제에서 성공한다면 이란은 이 일이 끝났을 때 헤즈볼라가 다시 무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약화된 후에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 전력을 재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 대다수는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기독교 공동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실패한 국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때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환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헤즈볼라를 약화시켜야 하며 레바논 정부는 원하지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면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란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란 국민에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권이며 그 정권의 붕괴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가 레바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의 군사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헤즈볼라의 힘을 약화시키면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란과 레바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란 국민과 이란 정권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레바논 국민이 아니라 레바논 정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엔 헤즈볼라가 포함되어 있고 누가 그들을 위해 투표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해 동안 누가 그들을 국회에 뽑아줬는지 아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 한 나라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보세요. 이 경우는 이란과는 다릅니다. 이란의 정권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여기서는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들이 약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약하면 그냥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기꺼이 도울 테니 우리를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한마디라도 나쁘게 말하는 레바논 정부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당신 말대로 현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칭찬해야 해요. 네, 맞아요. 기독교 공동체도 있고 레바논에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원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부가 정말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이런 일이 북부의 레바논 접경지에서도 일어나게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위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괜찮아. 로켓포 몇 발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참을 수 있고 저것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제 레바논에서 있었던 이 비밀 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사실 그건 비밀 작전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와 요원 수백 명을 제거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로 비밀스러웠던 것은 그 작전을 둘러싼 것들이라고 해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비퍼 작전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작전에서는 모든 비퍼가 동시에 울려서 많은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죠. 오늘 늦게쯤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저녁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위선자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저처럼 휴전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회의적인 이유는 그게 잘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저런 짐승들과는 잘 될 리가 없죠. 우리는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에요. 2주 동안 멈췄다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 부류의 회의론자들이에요. 이제 위선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답변하자면 넘어가기 전에 레바논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펄 작전을 실시해 나스랄라를 제거했고 그로 인해 레바논에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우 비판적인 이 레바논 정부는 수십 년 만에 헤즈볼라가 승인하지 않은 헤즈볼라가 이 새로운 레바논 대통령과 새로운 총리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던 최초로 선출된 정부였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레바논에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대응하고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남부가 헤즈볼라로부터 자유롭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레바논에도 좋은 역동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제 로켓 3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발의 로켓을 보고 3발도 너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헤즈볼라의 정예 돌격 부대인 라두안 부대가 더 이상 우리 국경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10월 7일처럼 국경을 넘어와 우리 국민을 죽이고 학살할까 늘 두려웠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북부 지역 마을들의 박격포와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곤 했죠. 이제는 그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밀려났으니까요. 맞죠? 이스라엘 북부 위협을 줄이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줄였고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 점은 동의합니다. 지금의 역동성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으니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휴전과 위선자들에 관한 당신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양쪽 다 챙기려 합니다. 저는 우파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2주 후 휴전이 오면 모두 평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누군가 조용함에 반하게 되고 한밤중에 이스라엘에 폭탄이 안 떨어지며 미국인들도 행복하고 이란 측이 우리를 상대로 술수를 부려도 계속된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걸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핵 문제에 대해 아주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란과의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언제든 나설 수 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란이 협상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이 합의에 대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면 저도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겨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지만 그것조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최고의 협상가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다시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이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의제에 더 집착하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일부 비평가들이 말하길 우리가 더 온건한 지도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아무 일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아무 일도 일어나게 둘 수 없으며 핵 문제에서 진지한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2월 27일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이죠.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나아졌습니까? 미국이 더 나아졌습니까? 세계가 더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네타냐후가 어젯밤에 했던 말은 여러 면에서 트럼프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는 모든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목표가 외교적으로 달성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군사력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취지였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제 말은 더 이상 아무 조치도 없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저는 추가 조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아직 일부 능력은 남아있지만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산업도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핵 인프라도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도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40일 전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 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맹렬한 적은 대체로 무력화됐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전 팟캐스트에서 완벽을 추구하다가 가능한 일까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947년 11월 유엔이 분할을 결정했을 때와 좀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유대인 국가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은 텔아비브 거리에서 춤췄습니다. 이스라엘 극우 일부는 예루살렘과 고향 땅 전체가 포함되지 않아 우리는 축하할 수 없다. 유엔 분할 결의안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벤구리온은 아니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권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방위군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맞지?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을 얻지 못해서 또 이스라엘 전체 땅을 얻지 못해서 나는 만족하지 않지만 하지만 나는 반쯤 찬 쪽을 보려 하고 그걸 승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얻어서 그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이제는 몇 주 남은 것이 아니라 몇 년 남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 물론이죠. 정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더 나아졌어요. 세상도 더 나아졌고 모두가 더 나아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리고 그건 정말 훌륭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어요. 그들은 미사일 발사대나 미사일을 생산할 능력조차 없어요. 남아있는 건 그들이 가진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발사할수록 실제로는 점점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에게 공급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목표 중 하나로 다리를 폭격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제 느낌에는 우리가 그들을 딱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미국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들에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합의하죠. 라고 말하게 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10가지 조건이 있어요. 라고 하게 두는 것도 아니죠. 아니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고 말해야 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당장 열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모든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미국은 그곳에 석유가 필요 없고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요. 그럼 나토는 어디 있나요?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가 이란에게 명령해야 했어요. 그 해협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물론 그는 이런 말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트럼프는 말재주가 별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는 퍼포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정말로 아주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때때로 엉뚱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의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말했을 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반나절쯤 지나 그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고 해요. 제 고민은 누가 우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란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바로 이란 국민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미국, 전 세계에도 좋은 일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가 계속 바라고 있는 건 외부 세력이 그들의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었어요. 수만 명이 단순히 총에 맞아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에는 포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외부에서 온 민병대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이 시위자들을 죽이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주의점이 있어요. 트럼프가 도움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도움도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보통 정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약화시키고 이란 국민들을 돕게 해요.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인터넷도 없고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랬어요. 어쩌면 이 2주간의 휴전, 어쩌면 그 이면에서 이 조용함이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발포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비밀리에 무기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모든 방향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건 제 환상일 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선 트럼프가 언어의 장인이 아니라는 당신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입으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죠. 맞죠? 그리고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가 하는 일에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금방 마치고 끝까지 말씀하시게 할게요. 그의 일엔 완벽한 논리가 있어요. 그의 말투, 문법, 철자, 대문자 사용이에요. 그의 의도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엔 그 메시지가 매우 신중히 조율된 것 같아요. 그가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가 이란 국민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란 국민들이 자기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백악관의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해요. 국제관계에는 미치광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치광이 이론이란 상대방이 정말 미쳐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은 닉슨과 키신저가 하노이를 폭격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곧 뭔가를 터뜨릴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말이죠. 그가 그런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란인들이 결국 조건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용성 측면에서 보면 그의 발언은 사실 매우 영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화를 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계산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산된 강경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언어는 이란인들에게 그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해체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를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워싱턴의 그 사람과 예루살렘의 그 사람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지렛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맞아요. 그 단어는 문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문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가 성직자들과 정권이 아니라 페르시아 문명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였죠. 이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인들조차 그것이 위험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가 의미한 것은 나는 너희 모두를 파괴하겠다 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미치광이라는 인상이요. 저도 그걸 이해했어요. 그건 말실수였죠. 제가 말했듯이 트럼프는 특정 단어를 사용할 때 잘 모르고 언어에 능숙하지 않아요. 그는 훌륭한 연기자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뛰어나죠. 제 요점은 이거였어요. 하지만 만약 그가 우리가 너희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면 요점은 1979년에 들어선 그 정권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신도 심지어 당신조차 계속 이란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란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정권이에요. 그건 정권이고 정권을 위해 일한 깡패들이에요. 그게 그 일의 본질이었어요. 문명이란 단어가 모두를 이제 그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겠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심각한 딜레마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불쌍한 이란 국민들, 이 정권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맞죠? 그리고 소모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인들과의 어떤 형태의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재가 정권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고 이는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팟캐스트에서 전에 말했듯이 작년 6월 전쟁과 사람들이 봉기하기까지 6, 7개월이 걸렸습니다. 즉시 일어나진 않겠지만 결국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서방, 이스라엘, 미국에게 정말 좋은 합의라고 해봅시다.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미 이란에 있는 농축 우라늄이 반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매우 그러니까 엄격하죠. 이란인들은 그 일환으로 그리고 당연히 제재의 종료나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정권에 새로운 생명줄이 생기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는 엉망이고 통화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봉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권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면 제재 해제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 당신은 핵 합의를 원하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질문입니다. 미국 군대가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제거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과 의견이 다릅니다. 이건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재를 완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핵 합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합의라는 단어는 잊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외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당신이 여기 있으니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당신도 지금 정권과 좋은 핵 합의를 맺는 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시죠? 합의는 없어요. 합의는 없어요. 당신은 어떤 합의에도 반대하는군요. 아니요,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제거해야 해요. 핵 합의라니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리 없어요, 마크. 당신이 지시해야 해요. 직접 제거해야 해요. 그들에게 강제로 시켜야 해요. 어젯밤에 타냐가 말했죠. 맞아요. 우리의 목표라고. 무엇보다 외교적으로 먼저 해야 하며 대통령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아니에요. 맞아요. 보상을 줄 필요 없어요. 들어보세요. 호르무즈 해협도 저를 괴롭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해협을 열어요. 그래서 뭐죠? 이란이 선박 한 척당 $200만 요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았고 우리는 좋아요, 됐어요 라고 하며 몸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돈을 챙기게 될 거예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미국과 이란이 그 요금을 나눠 가질 거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요. 마치 톨게이트 같아요. 이란이 돈을 버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들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걸 닫을 거라고요. 만약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폭격하면 우리는 다시 닫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우리가 핵을 없애야 한다고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말할 때 저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당신이 외교적으로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에요. 외교적으로라는 건 전쟁도 외교의 다른 수단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신과 청취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정권에 강요되는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그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형태로든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될 것이고 제 말 좀 마저 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것이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가 유대인 사회와 자유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지하고 검증 가능하며 힘으로 뒷받침되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400kg의 농축 우라늄이 이미 반출된 상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장난을 치거나 이런저런 꼼수를 부릴 수 없겠죠. 맞지 않습니까? 저는 네타냐후가 어제 말한 것처럼 당신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정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점입니다. 제재 문제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란 국민들은 그들의 억압 아래에 놓일 운명이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대가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진짜 대가는 우리가 이란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모두 중요해요.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말 중요하고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자금을 손에 넣기 시작하면 뭔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예전에도 들었어요. 알겠어요. 우선 루시. 국제 원자력 기구, 그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죠? 그건 마치 유엔이나 나토 그리고 유럽과도 같아요. 아, 제발요. 당신이 이 대화에서 하지 않으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권 교체도 원하고, 핵 프로그램의 종식도 원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종료도 원하고, 레바논 문제 해결도 원하죠. 당신은 이 모든 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뇌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신이 읽어준 내용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만약 핵 문제에서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한 건 아니고 모든 우선순위가 같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당신이 좋은 거래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정권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없앨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저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정권에 보상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정권을 없애고 싶어요. 그 정권에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인이고 들어가서 네가 파내는 걸 보거나 아니면 직접 파내며 너희를 폭파시킬 거야.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의 일부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란 국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요점은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히틀러와도 거래하지 않았듯이 악마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이걸 완전히 파괴했고 그들의 군대와 공군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두가 이란을 두려워했었죠. 지금은 몸값을 지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 이제 네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예요. 그게 바로 트럼프가 했던 일이죠. 맞아요. 그때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말은 우리가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악을 이겼다고 주장할 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이란인들과 파키스탄에서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날 때 맞죠? 벤스는 미국 부통령으로 갑니다. 이란이 핵 문제 협상에 나오면 미국이 제재 완화를 제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세요? 뭔가 제안을 해야 하잖아요. 그들이 미국 문서를 가져와 맨 아래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당신 말대로 하면 저는 화가 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를 여러 번 곤란하게 만들었던 개념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서구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미국도 그 일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허세가 심하지만 서구인이고 우리 모두처럼 서구 자유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슬람주의 정권 아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대통령들보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는 위협적인 말을 할 때 중동식 화법을 좀 더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검증되어야 해요. 그리고 수년간 우리가 봐왔던 문제도 있어요. 검증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검증자들은 항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역겹고 결국에는 잘못된 쪽, 세상의 악의 세력 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토를 공격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는지 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와 동의해요. 그가 말하는 것 중에 동의하지 않을 만한 게 있나요? 우리가 도와주도록 해놓고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앉아서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는 많은 진실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자신의 부통령이 그런 태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 형편없는 이슬람주의자들과 관련해서 지구상에 있을 자격도 없는 독재자들에 대해서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란에 더 나은 정권이 들어서면 이스라엘, 그 지역,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에요. 현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란의 더 나은 정권 교체는 이란 국민, 지역, 이스라엘, 전 세계, 미국 모두에게 좋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온건하고 더 실용적인 정권을 가졌다면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레게브에게 핵 문제는 이스라엘 존재를 위협함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세계 안정에도 위협이 되며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는 이 정권이 어느 정도로 자포자기식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허구의 JCPOA가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를 집행할 것이고 이 사람은 좋은 본능과 확고한 직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란인들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변화를 기꺼이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중대한 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저 마크 레게브는 다른 문제들에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를 상대할 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항복을 명령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는 건 자신의 목표를 우선하기 때문이죠. 맞죠? 그리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저도 정권 교체를 보고 싶어요. 맞죠? 저는 다른 모습을 보고 싶지만 저는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있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이 핵 문제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 일을 끝내려면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싸우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남은 전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도 비슷해요. 제가 다시 문제 삼는 건 우리가 그들의 지렛대를 빼앗는 게 곧 공군과 해군 등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그들의 마지막 지렛대였어요. 이걸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이 있죠. 오, 좋아요. 보세요. 결국 그들은 그것마저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부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여전히 그렇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냥 좋게 들리지 않아요. 좋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핵무기가 그들의 마지막 지렛대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인질 상황과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기고 있는 상대와 인질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들이 핵무기가 있으니 우리가 우위다라고 말하게 두고 싶지 않고 이제 우리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휴전할 수 있고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방송 시작할 때 읽었던 추스 소셜 게시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요,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 군인들도 다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점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도 그렇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논쟁이었고 시간이 초과됐으니까요. 당신은 또한 이란인들이 그리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란인들이 핵 문제에 대해 어떤 진지한 양보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할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동의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할 거예요. 설령 동의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동의하면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켜보죠.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휴전 상태일 겁니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렇듯이 즐거웠어요, 마크.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요.